오늘은 향상성을 할 거예요. 반석 수업은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 일단 항상성이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조금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의 변화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몸은 왜 그런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될까? 자, 우리 몸의 체온 몇 도? 36. 그렇지, 36.5도죠. 자, 그럼 우리 몸의 체온이 왜 36.5도인지 알아? 기능이 가장 좋아서.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효소들은 36.5도에서 가장 활발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 우리 몸은 대부분 어떤 성분이 들어져 있어? 물, 그리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몇 도부터 변성이 되냐면 단백질은 40도 이상부터 슬슬 변성되기 시작을 해. 기본적으로 효소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특정 온도보다 높아지면 얘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점점 익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조절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에 배웠던 신경에서 교감과 부교감처럼 다양한 역할을 하는 애들을 가지고 뭐 뇌, 연수 이런 데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런 신경이 아니라 호르몬이야, 호르몬. 그래서 오늘은 호르몬에 대해 좀 얘기를 할 거예요. 호르몬. 왠지 일본어 잘하니? 일본어 호르몬이 한국말로 뭔지 알아?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내장이란 뜻이긴 해. 그래서 선생님 호르몬 하면 그냥 내장 덮밥 이거밖에 안 호르몬동이라고 팔아요 이번에. 자, 아무튼 별로 쓸모없는 얘기고요. 자, 호르몬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내 분비샘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분비샘이 있으면은 외 분비샘도 존재를 하겠죠. 좀 더운데? 안 더워? 그래? 에어컨한테 자, 사람을 그림을 그려보면은 항상 이렇게 그려요. 약간 그 쇼츠에서 많이 봤던 그 친구처럼 생겼는데 아무튼 자, 사람의 입에서 항문까지는 연결이 될 거예요. 뭐 중간에 식도, 위, 창자 이런 것들로 연결돼서 이렇게 해서 항문으로 나오게 되죠. 자, 우리의 인간의 몸은 원통일까 빨대일까? 빨대에 가까워. 빨대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인간을 그 형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뭐야, 이거 형 이상한 게 아닌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속이 비어 있는 하나의 빨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빨대의 안쪽이라고 얘기하는 여기는 외부일까 내부일까?
아니야 바깥이야? 수학적으로 아닐까 바깥일까? 자, 우리가 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자, 뚜껑이 덮여 있는 잼통이야. 잼통? 아무튼 이런 거야. 그러면은 얘는 뚜껑으로 덮여 있으니까 여기가 분명히 아니겠지. 그럼 이제 그릇이야. 그럼 여기는 아니야 바깥이야? 외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밖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 빨대 가운데 여기 부분은 아니야 바깥이야? 바깥. 그럼 우리 몸에 소화기관이 이 부분은 밖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액들이 나오는 여기는 전부 다 외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분비샘은 어디냐? 여기야. 우리 몸에 체액이나 혈액으로 분비가 돼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내분비샘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호르몬 어디로 분비가 된다고?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돼요. 따라서 뭐야? 혈액이나 체액으로 이제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체액보다는 혈액으로 분비를 많이 시키겠죠. 왜? 우리 몸의 수면기관이 피니까. 자, 그러면은 호르몬도 우리 몸을 조절을 한다 그랬고 신경도 우리 몸을 조절을 한다 그랬는데 얘네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봅시다. 자, 신경은 기본적으로 호르몬과 다르게 전기 신호죠. 호르몬은 화학적 신호야. 화학 신호. 무엇을 통해서 얘네들이 전달이 돼? 신경은 당연히 신경계. 호르몬 어떤 거 통해서 움직인다고? 순환기. 혈액을 통해서 움직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른 점들이 발생을 해. 자, 전기 신호 지속성이 있다 없다? 없어. 한번 반짝하고 끝나잖아. 지속성이 거의 없고요. 호르몬은 혈액 안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혈액 안에서 얘네가 다 사용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성이 있어요. 범위. 신경은 신경의 끝 말단 부분이 연결된 부분만 범위가 작용을 하고요.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넓게. 범위가 좁고 넓다. 이런 특징이 있겠죠. 자, 왜 호르몬이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하면은 좀 신기한 얘기야. 자, 우리 당뇨라는 병 알고 있죠? 당뇨는 호르몬 이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이라고도 알고 있을 거예요. 혹은 기관 자체가 호르몬을 인식을 못하거나 둘 중 하나야. 일단 호르몬 분비 이상에서 발생을 하는 제1형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관리가 가능하잖아. 자, 인슐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자, 호르몬이 얼마나 범위가 넓냐면은 포유류에 있는 호르몬은 거의 다 비슷한 호르몬을 써. 그러니까 소, 돼지, 인간, 개 막 이런
포유류들은 모두 인슐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인슐린 주사를 무엇을 맞냐면 돼지 인슐린을 맞는. 돼지 중에서도 어떻게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만들어서 맞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대장균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던 생명공학 기술 유전자 조합, 재조합을 통해서 인슐린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주사를 하면 인슐린이 작동. 그렇게 범위가 엄청 넓어요. 자, 이런 호르몬들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일단 뭐 배우진 않았지만 인간의 몸에서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가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거기가 간뇌예요. 간뇌라는 곳, 뇌의 간뇌가 우리 몸의 조절 중추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간뇌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할 건데, 첫 번째는 호르몬 조절을 할 거고, 그리고 자율신경 조절을 해요. 즉, 우리의 자율신경을 통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분비 중추들한테 때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호르몬을 만들어서 그 중추들을 연결시킬 때도 있고요. 자, 먼저 간뇌에서 방출되는 애는 TRH라고 얘기해서 티록신 방출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에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뒤에 가서 더 설명할 거야.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고, 간뇌 끝부분에 있는 이제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시상하부의 전엽 앞쪽에는, 시상하부가 여기 간뇌가 이렇게 있으면 시상하부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 앞에가 전엽이고 여기 뒤에가 후엽이에요. 전엽에서는 생장 호르몬이랑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 TRH에 영향을 받는 TSH라는 애가 있어요. 티록신 스티뮬레이트 호르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인 ACTH. 그러니까 ACTH가 나오면 누가 자극이 될까? 부신 겉질이 자극이 될 거야. 그리고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생장 호르몬은 뭐겠어? 나오면 우리 몸이 키가 크겠죠. 그거 맞아. 자, 그리고 시상하부가 아니라 여기가 시상하부고, 내가 시상하부 끝에 있는 뇌하수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부신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부신 겉질, 여기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런 애가 나오고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몸의 혈당량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 총 3개가 나올 거야.
혈당량 조절과 관련된. 그리고 속질이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다른 이름이 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 같은 경우 우리가 완전 이제 흥분 상태, 즉 위험 상태에 도달을 했을 때 이제 분비가 되는 애인데, 자, 우리가 위험 상태라는 건 도망을 쳐야 되는 상태겠죠. 그럼 도망을 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심장박동도 빨라져야 되고 우리 몸에 혈당량이 높아져야 돼. 왜? 내가 움직이려면 혈당을 사용할 테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에피네프린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상샘. 여기에 티록신이라는 애가 있어요. 아까부터 선생님 한 번씩 여기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하면서 티록신 얘기를 했고 TSH 얘기를 하면서 티록신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 티록신의 역할이 뭐냐면 얘는 우리 몸에 물질 대사를 촉진을 해. 인간이 하는 물질 대사, 인간은 광합성 못하니까 뭐 하겠어? 호흡을 얘기하는, 호흡을 촉진한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빠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바꿔서 우리 몸의 혈당량을 올리는 세 번째예요. 혈당량을 올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베타세포에는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이 아까 얘기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면서 혈당량을 떨어뜨려주는 거죠. 그 외에 정소에선 테스토스테론, 난소에선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그냥 잘 기억을 해두면 돼요. 에어컨을 틀자. 다시. 자, 그래서 호르몬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내분비계 질환 몇 가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당뇨병부터 해서 쭉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제일 좀 그래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당뇨야, 당뇨. 혹시 주변에 당뇨 환자 있니? 다행이야. 선생님은 사촌 동생이 2형 당뇨고 할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셨고, 그래서 당뇨는 사실 유전성이 강해가 유전이랑 관련이 깊어서 좀 위험해. 그래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건강 관리랑 거리가 먼 몸이잖아. 좀 아쉬워. 아무튼 이 당뇨가 왜 우리한테 많은 문제점들을 주고 위험하다 당뇨 걸리면은 안 좋다, 그럼 당 조절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뇨가 갖고 있는 그 질병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당뇨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질병이야? 포도당이 너무 많이. 아, 요는 그럼 왜 묻겠니? 요즘에 포도당이 나오는 거. 맞아요.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는 걸 얘기해. 자, 그러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나오는 이유 뭐겠어? 우리 몸에 당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1형 당뇨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인슐린이라는 당을 줄여주는 유일한 호르몬이죠. 유일하진 않아. 실제로는 이제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을 하니까 내 몸에서 포도당을 사용하게 만들 수 있어. 자, 인슐린 분비가 불가한 거고, 2형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는 가능한데 얘를 인식을 못하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호르몬을 인식하는 기관을 우리가 표적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표적기관이 인슐린은 어디냐면 간세포야. 간세포. 간에서 인슐린이 있어도 일을 안 하는 거야.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게 이게 당뇨의 증상이에요. 이런 당뇨 이형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포도당이 혈액에 많이 녹아 있다 보니까 자 신장에서 콩팥에서 얘를 걸러줘야겠죠. 원래는 우리 소변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포도당은 우리 몸에 영양소니까 우리 몸에 있는 게 좋은 거잖아. 그래서 얘를 다시 재흡수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신장의 기능이 망가지는 거야. 신장의 기능이 망가질 정도로 포도당의 양이 많으니까 이제 우리가 소변으로 포도당을 내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장병이 무조건 합병증으로 오게 돼. 자,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눈에 백내장 같은 것도 많이 오고, 그리고 포도당이 손끝, 발끝에 모이게 돼. 신체의 말단 끝부분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손발이 괴사하게 돼요.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죽어. 그래서 시커멓게 괴사해요. 그래서 나중에 절단을 해야 돼. 그런 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74페이지 거인증이랑 소인증. 거인증은 얘네들은 다 뭐겠어? 생장 호르몬. 생장 호르몬 분비 이상인데 거인증 같은 경우는 어때? 생장 호르몬의 과다 분비. 소인증은 분비가 부족한 이런 걸로 얘기를 하겠죠. 갑상새 기능 항진증과 그리고 저하증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가 항진이라는 건 뭐냐면은 과도하게 많이 사용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즉 갑상샘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티록신에 의해서 티록신 분비가 일어나는 곳이 갑상샘인데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한다 그랬어. 어떤 거? 세포고. 그럼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이 많이 일어나면 포도당을 많이 쓴다는 얘기야.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겠지? 따라서 체중이 감소해요. 자, 우리 몸의 기본적인 체온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의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안구돌출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더위를 많다. 이런 특징이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 이제 체중 증가랑 대사량 감소가 있겠죠. 이런 특징이 있다. 체온은 어떻게 될까? 체온 하강. 그래서 추위를 만나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병증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항상성 조절에 올리기. 선생님 원래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근육 이상이 있어서 까먹고 안 먹었어 오늘.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끝낼게. 6시 반.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 내용만 빨리 하고 끝낼게. 오늘은 먹어야 될 약을 안 먹어가지고. 자, 일단 항상성 조절의 원리는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가 음성 피드백. 자, 음성 피드백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 자, 보일러 생각을 하면 돼. 보일러. 우리가 21도로 내가 보일러를 맞춰놨어. 근데 현재 기온이 18도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인식을 해서 보일러를 가동하겠지. 가동을 하다 보면 보일러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21도보다 높아져. 그럼 이 22도를 다시 인식을 하는 거야, 얘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 보일러가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나? 가동을 멈추는 거야. 정지. 이걸 우리가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과도하게 되면은 그것을 멈춰주는 거야. 줄이거나. 이런 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길항작용이야. 아까 전에 인슐린은 혈당을 높인다, 낮춘다? 낮춘다. 같이 알파세포인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인다. 따라서 서로 반대되는 두 놈들에 의해서 우리가 혈당을 조절을 하는 이런 것들, 서로 반대되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량작용이야.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이 많이 떨어졌어. 그럼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겠지? 그럼 인슐린의 분비량은 어떻게 돼야 될까? 줄어들어야 돼. 그럼 그건 무슨 역할? 누구야? 기량이야? 음성 피드백이야? 음성 피드백. 그걸 기억해야 돼. 기량작용이 있다고 음성 피드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량작용은 음성 피드백과 함께 일어난다. 하지만 음성 피드백이 있는 것 중에서 기량작용이 없는 애들도 존재를 해요. 그거를 조심해야 돼. 어렵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할 항상성 조절의 과정은 혈당량 조절입니다. 자, 75페이지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76페이지에 신경계에 의한 혈당량 조절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번 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끝내는 게 나으니까. 신경계에 의한 우리 몸에서 혈당량 조절,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뇌의 어느 부분? 잘 기억하고 있구만. 간뇌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는 고혈당, 여기는 저혈당 상태라고 하죠. 고혈당을 간뇌가 인식을 했어 먼저. 그러면은 간뇌는 얘를 어떻게 한다?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할 거야. 자, 떨어뜨리려면은 얘를 사용해야 될까 아니면 없애야 될까? 없애야겠죠. 그래서 자, 우리 몸이 혈당이 높은 게 안정일까 낮은 게 안정 상태일까? 감정적으로 낮은 게 안정 상태일 거야. 왜? 높다는 건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따라서 간뇌가 얘가 우리 몸에 부교감신경으로
글씨는 있다고 했어.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의 베타세포를 작용을 해요. 그럼 이 이자의 베타세포가 누구를 만든다? 인슐린을 만들어서 간에 인슐린을 통해 우르문은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해줄게. 간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포도당의 양이 줄어드니까 정상 혈당으로 줄어든다.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가 더 있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혈당량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다 그랬지. 쓰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티록신 분비를 통해서도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인슐린을 계속해서 포도당의 글리코젠을 만든다는 것만 얘기를 하잖아. 자, 아까 전에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슐린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온몸의 세포에 혈당을 혈액에서 세포로 집어넣는 역할. 그러면 세포로 혈당이 움직였으니까 혈액에 있는 혈당량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듭니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 자, 저혈당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겠죠. 자, 교감신경이 어디를 자극을 하냐면 두 군데를 자극을 해. 이자의 알파 세포와 그리고 세 군데를 자극하는데 부신 속질, 그리고 부신 겉질.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나오고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부신 겉질은 당질코르티코이드. 얘네들이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한다? 혈당량을 상승시킨다. 다 뭐야? 포도당을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혈당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이 호르몬만으로 조절되는 게 아니라 호르몬만, 신경계만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역할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것까지 잘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병들이 밝혀지지 않은 게 많잖아. 선생님도 지금 내가 왜 아픈지 사실 잘 몰라. 선생님이 이거 발병한 지 한 10년째 됐거든. 선생님이 어떤 병이냐면 여기 상완신경총 쪽이 눌려, 근육에 의해서. 그럼 지금 선생님 보면 막 손이 막 여기 떨리잖아. 내가 떨고 싶어서 떠는 게 아니야. 그냥 떨리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 병들은 원인을 몰라서 신드롬이야. 증상은 있지만 원인을 모르는 병들은 엄청나게 많아. 당뇨도 사실 많은 것들이 밝혀진 병이긴 하지만 이형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 그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당뇨병 있지, 그것도 원인을 잘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내는 거야, 사람들이.
참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엄청 많아. 이상해. 마치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 암은 생각보다 정복이 많이 되어 있고. 자, 체온 조절. 선생님 친구 중에 하나가 그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걔는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친구였겠지. 그래서 좀 더위도 많이 타고 키도 작고 그랬어.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계속 썼으니까 걔. 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체온 조절 중추 중에 갑상샘 이상이었어. 애초에 갑상샘에 문제가 있어. 자, 신경계와 내분비계 조절 작용을 통한 체온 조절이라는 77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걸로 알 거예요. 이것도. 자, 항상성 조절의 중추 어디? 간내. 간내에서 간내 시상하부에서 인식을 해서 자, 뇌하수체 전염으로 무엇을 주냐? TRH를. TRH는 뇌하수체 전염을 자극을 해서 TSH를 분비를 하고요. 이 뇌하수체 전염에서 발출된 이 TSH는 갑상샘을 자극을 해서 온몸으로 무엇이 나오냐? 티로신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립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 그냥 뭐냐면 이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호르몬만 본 거야. 근데 우리 몸이 추울 때 어떤 변화들이 다 있잖아. 자, 추워. 우리 몸의 털이 어떻게 된다? 빳빳하게 쓸 거야.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 수축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신경에 의해서 전달되는 거야. 자, 간내 시상하부에서 여기서 인식을 하면은 신경이 우리 몸의 피부 혈관을 수축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근육이 어떻게 돼? 떨려. 우리 몸이 바들바들 떨리잖아, 추우면. 근육을 떤다는 건 뭐냐면 근육에서 움직임, 즉 세포 호흡을 한다는 거야. 이걸 통해서 얘네들이 체온을 상승시켜요. 이거 다른 말로 뭐냐면은 열 발생량을, 요거 근육 떨림은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 거고요. 피부 혈관 수축은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발산량을 감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어. 부신 속질에 에피네프린 작용해서 혈당량을 올려. 그래야지 우리 몸이 티록신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 세포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더울 때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저온 자극이었고요. 고온. 더울 때는 TRH의 양을 감소시키겠죠, 일단. 그리고 나서 피부 근처에 왜 이상해? 피부 혈관을 확장시켜.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이 된다는 거는 내가 얼굴이 빨개진다는 거야. 얼굴이 빨개지면 내 혈관이랑
혈관에 흐르는 혈액들이 바깥에 있는 공기들이랑 쉽게 마주칠 수가 있어서 얘가 열 발산이 늘어나요. 그리고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 TRH 감소하고 TSH 감소하고 티록진 감소해서 우리가 세포호흡을 줄여가지고 몸이 좀 시원해지겠죠. 이게 체온 조절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삼투압 조절인데 세 번째는 이게 삼투압 조절은 말이 어려워. 단계는 엄청 간단해. ADH라고 불리는 호르몬이 있어. 얘가 뭐냐면 역할이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해요. 무슨 말이냐면 소변에 있는 물을 혈액으로 옮겨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소변의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치대죠. 농도가 상승해요. 혈액의 농도는 감수. 감소할 거예요. 자, 그럼 삼투압 조절이라고 얘기하니까 소변의 삼투압은 농도가 높으면 높을까 작을까? 소변 삼투압을 높여주는 역할이에요. 즉 ADH가 분비가 되면 소변 삼투압이 높아지고 혈액의 삼투압이 감소하게 돼요. 증가 감소라고 쓸게. 자, 그러니까 내 몸에 삼투압이 떨어졌어. 온몸의 삼투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삼투압을 늘려야겠지. 그럼 ADH의 분비가 늘어나야 돼? 줄어들어야 돼? 아, 잠깐만. 물의 제흡수를 촉진하는 거잖아. 그치. ADH가 줄어들어야 돼. ADH가 줄어들면 소변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늘어나니까 혈액에서 물을 빼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의 삼투압이 올라갈 거고요. 내 삼투압이, 몸의 삼투압이 너무 높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소변에 있는 물을 다 혈액으로 다시 가져와야지. 그래서 ADH의 분비량이 증가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했다라는 건 뭐겠어? 삼투압이 높아졌다는 얘기야. 운동. 삼투압이 떨어졌다는 건 뭐겠어? 물 섭취를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삼투압을 농도로 치환해서 생각을 하면은 쉽게 이해가 돼. 대부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만큼만 하자.